패딩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패딩은 우리 패딩 저기 어디 아트패 저 CSS 때 패딩 있었죠. 마진도 있었고 패딩도 있었고 응? 패딩 안쪽 여백 여백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응? 데이터에 입력 데이터에 여백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패딩. 그러면 자 패딩 우선 첫 번째에 패딩은 우리가 방금 전에 특성 맵을 특성 맵 결과를 계산할 때 지금 입력 데이터는 44였고 필터는 3개짜리였어요. 그죠? 필터 3개짜리. 그 다음에는 특성 맵은 개수는 필터 개수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필터 개수가 특성 맵의 개수랑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있죠? 이거 크기는 그렇죠? 크기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응? 크기는 지금은 우리가 그림에서 입력 데이터가 4 곱하기 4인데 원래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 44가 없죠. 지금 28 아니면 32 이렇게 픽셀 라인 큰데 그거 계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패딩을 두게 되면 특성 입력 데이터와 특성 맵의 크기를 같도록 알아서 알고리즘이 패딩을 해준다 이 말. 가장자리를 0으로 패딩을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응? 계산하기 우리가 예측하기 쉽게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했던 4 곱하기 4의 입력 데이터가 특성 맵이 예를 들어 필터가 1개일 때 특성 맵도 크기가 44가 되려고 하면 패딩을 한 번만 해주면 되겠네요. 모서리에 한 번만 뚝 둘러주면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특성 맵의 크기 있죠? 크기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패딩을 함으로써 이거는 아까 컨버전 2D 행성자 함수의 인수값이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 이꼴 same 이래버리면 뭐가 이 그림에서처럼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특성 맵의 크기와 맞게 알아서 패딩 설정을 해줘요. 패딩은 2칸 할지 3칸 할지는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필터 개수, 필터 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 보고 알아서 여백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여백이 채워지는 데이터는 0이에요. 왜냐면 0은 연산 결과에 영향을 안 주죠. 어차피 0 곱하기 1이나 그냥 이거 연산 결과에 0은 영향을 안 미치죠. 1로 하면은 1이 더해지니까 미치는데 0은 안 미친단 말이에요. 여백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딩. 왜? 요거하고 크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고 또는 패딩은 이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앞에 필터의 크기가 33인 경우에 입력 데이터는 44일 때 요 모서리에 있는 3번 3하고 7하고 얘네들은 계산에 움직일 때 한 번밖에 계산을 안 해요. 모서리에 물론 중요하진 않지만 딱 한 번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필터가 한 개를 칠 때 그렇죠? 44일 때의 요 3번 7번 요 밑에 있는 3번 8번은 계산을 한 번씩밖에 안 해요. 한 칸씩 이동하니까 그렇죠? 한 칸씩 이동해서 얘는 한 번 얘도 한 번 그런 반면에 가운데 있는 4851은 모든 계산에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끄트머리 있는 건 한 번인데 얘는 4번이나 참여를 해요. 4배 차이가 나죠. 지금 입력 데이터가 작으니까 그렇다. 이 말은 커지면 더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얘가 모서리에 있는 거지만 계산 한 번은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계산을 많이 하자. 그래서 패딩을 둔다. 이 말. 그러면 물론 값은 0이지만 패딩의 값은 0이나 끄트머리에 있는 요 37 요거랑 38이가 만약에 패딩을 한 칸씩 줬을 때는 그래도 4번은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당연히 더 높아지겠지만 1번하고 4번은 4배 차이지만 4번하고 9번 한 2배 차이 정도밖에 안 나죠. 계산의 횟수가.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에도 간혹가다 특징이 뚜렷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연산을 조금 더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패딩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도 있고 아까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패딩을 두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게 패딩입니다. 그래서 입력 패딩, 입력과 특성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주위에 모서리에 0으로 픽셀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픽셀들도 조금 계산을 여러 번 해서 주변의 중요한 특징을 조금 더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패딩 이꼴 세임 하면 알아서 제 계산해줘요. 같도록 패딩을 둔다 이 말이에요. 같도록. 밸리드 하면 패딩 적용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예 패딩 적용. 그거 패딩입니다. 패딩. 그럼 이제 패딩을 same으로 두면 입력 데이터와 이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는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패딩 same 하면 입력 데이터가 44면 특성 맵도 44. 특성 맵의 개수는 뭐 보고? 필터의 개수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개수와 특성 맵의 개수는 동일하고 크기는 same 패딩 해버리면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건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목적으로 패딩을 한다. 그 다음 스트라이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스트라이드는 아까 이동하는 횟수라 했습니다. 칸수 한 칸 이동할 건지 두 칸 이동할 건지 스트라이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다 되면 아래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한다. 자, 인수값이 스트라이드입니다. 스트라이드. 기본값은 1이에요.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 1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이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풀링. 풀링. 자, 아까처럼 만약에 얘는 지금 패딩을 same으로 안 둬서 그래요. 원래 요 이미지는. 그렇죠? 입력 데이터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가 다르죠? 얘는 패딩을 same으로 안 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렇죠? 우선 그렇게 두고. 자, 44일 때 필터 3개짜리 필터의 크기는 33인 연산을 해서 특성 맵이 2 곱하기 2인 특성 맵이 필터의 개수와 동일한 3개가 만들어졌어요. 3개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아까 패딩을 same으로 두면 원래 이 그림이 뭐가 돼요? 44가 3개죠. same을 패딩으로 두면 이 그림이 잘못됐어. 두면 same을 패딩으로 뒀을 때 만약에 44가 3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입력 데이터와의 크기와 특성 맵 데이터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개수는 더 많아졌지. 왜? 필터 개수만큼 늘어났으니까. 원래 원본 입력 데이터는 얘야. 그렇죠? 원본 입력 데이터는 얘인데 필터의 개수만큼 특성 맵의 개수도 늘어나면서 패딩을 줬기 때문에 패딩을 주면 특성 맵의 크기가 4, 4,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 데이터는 원래 4, 4 하나인데 지금 특성 맵의 크기는 늘어났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가? 파라미터가 나중에 DNN에 갈 때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풀링은 뭐냐면 특성 맵의 크기가 원래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세임 패딩을 줬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걸 다시 한번 개수는 그대로 두고 얘를 크기만 줄이겠다 이 말이에요. 저기 댄스층 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오히려 늘어났어.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게 좀 크기를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개수는 그대로 특성 맵의 크기가 3개인데 개수는 3개인데 요 특성 맵의 크기를 다시 줄이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원래는 세임 패딩 하면 얘가 4, 4, 3이란 말이에요. 4 곱하기 4가 3개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걸 줄이는 게 풀링이다. 그러면 풀링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최대 풀링이 있고 그럼 줄이면 뭐 어떨 기준으로 줄일 거냐 그 얘기야. 뭐 어떻게 줄일 건데 크기를 지금 결과값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풀링은 기본적으로
풀링도 우리가 필터처럼 그림에서는 도장이나 치는데 풀링도 필터처럼 스트라이트를 하긴 해요. 스트라이트를 기본적으로 2칸 이렇게 이동합니다. 풀링. 그러면 만약에 2칸씩 이동하는 2풀링이다. 2풀링이다 이러면 뭐냐면 지금 이 결과가 원래 아까 요거 있죠. 입력 데이터가 44예요. 얘가 특성 맵입니다. 결과 특성 맵. 세임 패딩 해갖고 이제 결과가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2분의 1로 줄일 거예요. 크기를 줄일 거란 말이에요. 44를 2로 줄일 거면 그러면 줄일 때에 뭘 갖고 줄일 거냐. 자, 크기가 2면은 요 2다 이 말이에요. 요걸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럼 최대 풀링 줄이는데 그 칸들 있는 값들 중에 뭐가 제일 높은 값 가져가서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줄일 때에 데이터들을 뭘 할 것인가, 선택을 뭘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최대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줄이겠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값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풀링 크기가 2다 이러면 뭐가 두 칸에서 보고 제일 큰 값, 그럼 9죠. 여기서 9가 제일 큰 값이에요. 최대 풀링. 그럼 9. 그 다음에는 2칸 이동합니다. 얘는 겹치기가 안 돼요. 앞에 필터를 가지고 특선맵 출력을 결과할 때는 스트레이트 이동할 때 겹치기가 되죠. 왜냐면 그냥 겹쳐서 연산을 할 거다 이 말인데 풀링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로 줄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겹치기가 안 됩니다. 풀링은. 그러면 2칸 이제 겹치기 안 되게 2칸 이동을 해요. 그럼 7305에서 최대니까 7. 각각의 크기에 있는 칸의 값이 픽셀 값이 계산된 결과 값이 최대인 것만 뽑아서 풀링을 하겠다 이 말. 최대값만. 그럼 최대 풀링, 맥스 풀링이고 평균 풀링도 있습니다. 이 값 평균 내서 최종 풀링의 결과값으로 줍니다. 그럼 얘를 평균 내든지 아니면 최대값을 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최대 풀링하고 평균 풀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풀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지에 어떤 특성이 뚜렷한 것들은 최대 풀링을 쓴다 이 말이에요. 특성이 뚜렷한 거, 이미지 특성이 뚜렷한 거. 큰 값을 중심으로 가지고 때문에 뚜렷한 특성이 보이는 거, 구분이 명확한 이미지예요. 사물의 구분이 명확한 이미지는. 그렇죠? 그 큰 특성만, 주요 특징만 뽑아오겠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평균은 특징이 안 뚜렷지는 저기 풍경, 산수와 같은 그림. 뭔가 스무스한,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스무스한 것들. 그런 거 있죠? 그럼 평균 풀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최대 풀링 쓸 건지 평균 풀링 쓸 건지. 우리가 있는 책에는 지금 최대 풀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징이 뚜렷하다고 보는 거예요. 윤곽 상태가 배경이 흰색이고 물체가 지금 검정색이죠. 그러면 그래서 최대 풀링과 평균 풀링을 또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평균 풀링과 최대 풀링을 풀링을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데이터 요거다. 풀링 비교 이것도 봅시다. 자, 요거는 윤곽이 뚜렷한 데이터로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개 해봤는데 크게 저기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손글씨 있죠? 손글씨 데이터 1, 2, 3, 4 손글씨로 쓴 거 그게 기본 엠리스트 데이터입니다. 그걸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와서 맥스 풀링으로 그냥 이미지 크기 자체를 풀링만 시켰다 이 말이에요. 크기를 줄이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2분의 1로 2, 이런 거. 2칸씩 이동해갖고 2씩 이동해갖고 풀링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풀링만 필터하고 이거 안 한 거예요. 순수 그것만 한 거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케라스에 맥스 풀링 2D는 풀링을 최대값 풀링하겠다 이 말이고 에브리지 풀링은 평균 풀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풀링 사이즈는
2, 2 하면 이행 2열을 이동하면서 풀링을 합니다. 자, 그걸 이미지로 시각화 시켜보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얘는 특징이 뚜렷한 이미지예요. 완전히 딱 눈으로 봐도, 사람 눈으로 봐도 비교가 뚜렷한 겁니다. 요게 요거예요, 이미지가. 응? 그러면 원래 얘가 뭐가 손글씨 이미지라 있습니다. 흑백 손글씨 이미지.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크기가 28, 28이에요. 응? 28, 28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죠. 숫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최대 풀링을 2 했기 때문에 최대 풀링의 크기는 14 곱하기 14입니다. 근데 화면에 볼 때 원래 크기랑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최대 풀링은 뭐가? 풀링 해가지고 최대값만 뽑아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만 뽑아내서 요 중심에 있는 값을 뽑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특징이 뚜렷한 것만 뽑아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뚜렷한 게 이게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원래 특징이 뚜렷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딱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되죠? 완전히 이게 이 색깔 아니면 이 색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볼 때는. 특징이 뚜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흰색 값을 다 가져온 거예요. 최대 풀링. 그런데 에브리지 풀링은 어디 그 옆에 있는 좀 섞여져 있는 색상 값도 불러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좀 화면이 퍼진다 이 말입니다. 풀링한 결과가. 그러면 이런 결과는 뭐가 이미지 원본 자체가 어디 그냥 전체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거 있죠? 전체적으로 스무스한 거. 응?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에브리지 풀링이 유리한 거고 지금 현재 얘처럼 이걸 분류를 풀링했을 때 결과를 보면 얘가 조금 더 정확하죠? 얘는 정확한 수치값만 가지고 와서 지금 시각한 거니까. 그래서 뚜렷한 이미지는 최대 풀링. 전체적으로 윤곽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에버리지 풀링이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서 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데이터로 테스트 해보니까 다른 데이터는 크게 우리 사람 그러니까 저기 인공지능이 할 때는 그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걔가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 사람 눈으로는 걔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이미지는 얘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풀링은 뭐가 자 가중치는 없고 크기만 줄입니다. 그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올 건지 평균값을 가지고 올 건지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가중치고 없고 뭐가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축약시킨단 말이에요. 크기를 줄인단 말이에요. 계산이 아니죠. 그래서 인수값은 풀링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2 이러면 2 곱하기 2 해서 두 개씩 축약하고 안 겹치게 이동하고 그렇죠? 얘가 2풀링이다. 이 말이 2풀링. 방금 전에 봤던 요거 2풀링. 3풀링 하면 안 겹치게 이동해야 되겠죠? 3겹풀링.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4 되는 거는 3풀링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풀링이다. 겹치지 않게 한다. 앞에 특성 맵을 추출할 때 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보죠. 자, 패션 앱리스트 힙백 이미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패션 앱리스트 힙백 이미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DNA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임포트가 오늘이 돼.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불러오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앞에는 DNA는 모든 배열을 3차원, 4차원을 다 뭘로? 1차원 배열로 샥 늘렸죠? 그렇죠? 리쉐입 했단 말이에요. 1차원 배열로. 한 줄로 쫙 늘렸단 말이에요. DNA는.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얘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가 여기 있네. 순차적으로.
자, 원래 입력 데이터가 44일 때 세임 패딩을 하면 알아서 패딩을 주죠. 그럼 만약에 필터 개수가 3, 3에 필터가 3개 되면 필터 크기가 그러면 뭐가 필터를 적용하면 특성 맵 결과가 뭐가 세임 패딩 했기 때문에 특성 맵이 4 곱하기 4에 특성 맵 3개. 그렇죠? 그렇죠? 응? 요거 세임 패딩 했을 때의 얘기예요. 있네, 세임 패딩. 그러면 뭐가 이 그림처럼 4 곱하기 4의 특성 맵이 3개다 이 말. 그러면 결과가 4, 4, 3 이렇게 나옵니다. 4, 4, 3. 여기서 4, 4는 왜 4, 4?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동일하기 위해서 세임 패딩을 했다.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결과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차원은 필터의 개수랑 동일하다. 필터가 3개니까. 그렇죠? 그걸 풀링을 2 풀링, 최대 풀링을 했으니까 크기가 2 곱하기 2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2 곱하기 2. 실제로는 결과는 뭐가 특성 맵이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터 개수가 3개였으니까 특성 맵의 개수도 3개예요. 근데 뭐가 크기가 풀링을 2 했기 때문에 크기가 2로 줄어들었습니다. 4, 4에서 2. 이렇게 된 상태로 어디로 들어간다? 덴스층, 밀집층의 입력 데이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DNN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넣을 때 1차원 크기로 싹 펼쳤죠. 그렇죠? 펼쳤고 넣었잖아. 그렇죠? 얘는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형태가 1차원 배열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풋이.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인풋이 3차원 배열 형태여야 됩니다. 왜냐? 얘는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3차원 배열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흑백 이미지죠? 그러면 흑백 이미지는 자, 샘플 이미지 하나당 이미지 한 개당 뭐가 얘가 28이에요. 2차원 배열이다. 이 말이 이미지 한 개당. 그렇죠? 그걸 3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냥 뒤에 차원, 뎁스 차원을 그냥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랑 28이랑은 차이가 없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책에서는 채널 차원이라 해요. 색상 차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컬러 이미지는 만약에 28 색상 이미지였으면 28 3 요게 색상이죠. 25 세 개로 이루어진 색상이고 끝백은 25 이렇게 세 개 안 두죠. 그냥 1부터 255까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인데 얘가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3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1이 2개 뒤에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1이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원래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2가 요렇게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을 차원을 하나 추가시키면 어떻게 그냥 요게 다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이게 따로따로 가로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배열 요소가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다시 가로로 하나 배열로 묶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럼 데이터가 뭐가 데이터의 값의 변화가 없죠. 그냥 구조가 3차원 배열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 배열 요소의 값은 한 개입니다. 그렇죠? 3차원 배열이라도 샘플 이미지 한 개당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 이미지 한 개당.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지가 흑백이면 28, 1 이렇게 변환해주면 되고 3차원 배열은 원래 색상 차원이 3차원이니까 그렇죠? 컬러 이미지는 이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용이 이거예요. 느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면 원래는 흑백 이미지여서 28인데 3차원으로 만들라며 3차원으로 만들라며 그래서 1 이러면 맨 마지막 차원의 요소는 한 개다 이 말이에요. 컬러는 3개죠. 흑백은 1개.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1 해주면 우리가 계산은 복잡하니까 얘가 3차원 배열로 알아서 지가 샥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리쉐입을. 데이터 한 개당. 그럼 그림에서 보면 그거 전체 차원을 보면 4차원인데 제가 말한 건 샘플 이미지 한 개당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쉐이프 찍어보면 전체는 통으로는 4차원입니다. 내가 말한 건 샘플 이미지 한 개당 봤을 때는 3차원이지. 한 개당은 3차원인데 전체로 보면 완전 통으로 보면 4차원. 그러니까 이 복잡하니까 한 개씩 생각하는 게 나아요. 한 개씩. 그러면 여기 그림도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 트레인 데이터가 4800개예요. 흑백 이미지입니다. 지금 28 픽셀 곱하기 28 픽셀에 흑백 데이터가 48,000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 전체는. 그렇죠? 그걸 왜 샘플 한 개당 입력의 크기를 3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색상 차원이 없는데 그냥 1로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리쉐입을 하면 결과가 48,000개 28 이건 앞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차원이 채널 색상 차원이 없는데 그냥 1 이렇게 해서 구조만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지의 데이터의 값은 안 변해요. 이건 나중에 찍어보면 돼요. 요거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 2차원 배열로 돼 있는 걸 깊이 차원을 1로 둔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 자세히 보세요. 깊이 색상 차원이 1이에요. 1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값은 동일합니다. 왜냐면 인수값을 그렇게 전달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55 나누기 해서 스케일을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입력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에 요 내용이야. 리세이브 하는데 28, 28에 1 해서 색상 차원 채널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색상 차원이다 이 말이야. 색상을 말하는 거 색상. 그걸 찍어보죠. 책에서처럼 똑같이 찍어봅시다. 얘가 하나씩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찍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전체는 6만 개인데 원래는 우리가 6만 개가 28 여기까지가 원래 해당 흑백 이미지의 쉐이프였어요. 근데 리쉐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의 쉐입은 4차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쉐입을 찍었는데 이러면 뭐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28인 1 이러면 흑백 이미지가 6만 개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만약에 28, 3이면 28, 28이 색상 이미지가 6만 개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구조는 파악을 했죠. 그게 전체 트레인 엠리스트에서 나눠진 트레인의 개수입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앞에 거랑 DNA는 쟤를 다 펼쳐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차원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합성 곱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 전체는 이렇고 이미지 한 개를 보면 이제 얘는 우리가 이미지 한 개 샘플 이미지 하나당 계산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럼 이미지 한 개는 28, 1입니다. 이미지 한 개. 입력 데이터 크기가 그렇죠? 28, 1. 자, 필터가 만약에 33인 필터가 있어요. 필터의 맨 마지막 차원 있죠? 요거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과 같습니다. 그렇죠? 입력 데이터의 차원. 맞잖아. 그렇죠? 필터도. 입력 데이터가 맨 마지막 색상 차원이 3차원이면 필터도 맨 마지막 색상 차원이 3차원이에요. 계산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계산 연산에 활용하려면. 근데 지금은 입력 데이터가 28, 1인 입력 데이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인 이 색상 차원, 채널 차원도 필터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 입력 데이터가 2차원이면 필터도 2차원이고 입력 데이터가 3차원이면 필터도 3차원인 거예요.
샘플 이미지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데이터는 지금 판단하면 안 돼요. 6만 개는 머릿속에 지어야 돼. 응? 그렇죠? 이미지 한 개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얘기예요. 그러면 332 필터 예를 들어 32개짜리 자 32개짜리면 특성 맵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특성 맵의 결과 우선 개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32개 맞죠? 왜? 아까 필터의 개수와 특성 맵의 개수는 동일하다며. 그래서 필터가 32개라서 특성 맵의 결과는 32개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왜? 28, 28은 왜? 그렇지. same 패딩. 패딩을 적용했기 때문에. same 패딩. 맞죠? 이 결과를 보고 알아야 돼. 아, 얘 same 패딩이었구나. 오케이? 만약 얘가 다르면 same 패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same 패딩 하기 때문에 same 패딩. 그렇죠? 자, 이거는 보세요. 얘는 필터 개수가 32개라서 32. 이 결과를 보고 알아야 돼요. 인수값이 얘가 쉐이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28, 28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28, 28. 아, 패딩, 세임 패딩이구나. 그죠? 세임 패딩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2 최대 풀링을 했네요. 2 최대 풀링 하면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크기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개수는 변화가 없죠? 개수는 안 변하잖아. 특성 맵의 개수는. 특성 맵의 크기가 28, 28에서 2 풀링하면 14, 14. 그래서 얘가 14, 14예요. 32는 개수가 그대로니까. 응?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32는 왜 나오냐? 개수는 그대로다. 풀링은 특성 맵의 크기만 줄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크기만 줄이는 거야. 그러면 2풀링 하면 계산해보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림을 요거 보고 판단해야 돼. 첫 번째 합성곱층. 그러면 CNN도 DNA처럼 합성곱층을 여러 개 뚝뚝뚝 둘 수 있습니다. 응? 아까 필터 개수를 다르게 해서 필터 개수를 바꿔가면서 늘려가면서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합성곱층 풀링까지 한 첫 번째 합성곱층이에요. 그럼 원래 데이터가 28, 28, 1이었는데 필터를 거치고 특성맵 결과에 2 최대 풀링을 해서 맨 마지막 결과는 14, 14, 32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고 아 풀링을 2 풀링 했고 특성 맵이 32니까 필터 개수가 32였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코드로 보겠습니다. 코드로. 저 부분을 이제 코드로 보면 이건 여기 나눠야지. 자, 주석을 다 잘라놨습니다. 자, 아까 트레인과 테스트를 다시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트레인하고 밸류 검증 데이터로 또 나눴어요. 자, 맨 처음에 앞에 우리가 은닉층 DNA에서도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시퀀셜 해서 케라스에 모델 객체를 처음 생성을 합니다. 그럼 얘도 댄스 추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심층신경망에서는 심층신경망 코드를 한번 다시 보죠. 자, 심층신경망은 똑같은 우리 엠리스트, 펜션 엠리스트 데이터입니다. 얘는 인풋 쉐입이 28, 28, 2차원 배열 형태예요. 투풀. 그렇죠? 크기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28, 28이단 말이에요. 2차원 배열의 흑백 이미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가 차원을 무조건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색상 차원을 추가해서 샘플 이미지 한 개당 3차원으로 입력을 시켜줘야 된다. 합성곡에서는 순서가 처음에 입력 데이터 저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림에 28, 28 이렇게 1이 추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투풀 형태의 요게 이렇게 돼야 된다. 채널 차원, 색상 차원 포함해서 입력을 해줘라. 요거 빼먹으면 오류납니다. 자, 첫 번째 합성곡층 필터 개수는 32개. 코너 사이즈 3 이러면 33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활성함수 둘 수 있다 했습니다. 얘 왜? 연산하니까. 그렇죠? 계산에는 활성함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렐류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은 same 패딩 해야 왜?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가 동일해지죠. 지금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28, 2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성 맵도 28, 28 크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고 나면 결과가 뭐가? 결과는 28, 28, 32 이렇게 나오겠죠? 특성 맵의 결과는. 크기는 동일, 개수는 필터 개수.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 첫 번째에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특성 맵을 출력하고 나면 두 번째 레이어는 뭐냐면 풀링입니다. 풀링. 이 풀링하면 2분의 1로 크기만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죠? 이 풀링, 그럼 맥스 풀링이다. 이 말이에요. 맥스 풀링 2D 하면 2 하면 두 개씩 해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개수는 같고 2분의 1로 크기만 줄어들기 때문에 28, 28, 32에서 14, 14, 3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된 결과가 과연 얘랑 같은지는 거기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델 그게 있습니다. 클래스의 유틸에 얘를 이미지화 시켜서 근데 이미지가 바로 안 보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중간에 출력이 되려나 모르겠네. 어머리는 파라미터만 계산해 주니까 이거 맞다 얘가 DPI는 그냥 200으로 주고 이걸 책에는 화면 출력된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화면에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o 파일 이러면 파일로 저장을 시켜 이미지 파일로 그 저장된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이게 뭘 깔아야 돼 다시 저기 뭐가 외부 모듈 패키지를 하나 깔아야 돼요. 이름이 파이 도트예요. 요걸 깔아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설치한 방법 외부 모듈 설치한 방법 파일의 설정에 있죠. 파일의 설정 세팅에 가서 파이 도트라는 거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외부 파일의 설정에 가면 파이썬 그죠? 파이썬 밑에 인터프리터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외부 모듈 처음에 맨 처음에 설치했었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한 다음에 파이 도트 치면 돼요. 파이 PYDOT 전체적인 특성 맵과 풀링의 결과를 우리가 화면에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도트라고 있습니다. 파이 도트 그거 선택해서 패키지 설치하면 됩니다. 요거 있죠? 파이 이름이 파이 DOT예요. 파이 도트예요. 도트 그거 설치해 놓고 하세요. 공개 설치가 돼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간단해서 금방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파이도트 설치하고 보겠습니다.